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한나 아렌트 얘기를 조금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썼던 분이고, 이분이 이제 어떤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도 썼는데, 거기에서 제가 너무나 진짜 '야, 이건 수험생분들하고 꼭 나눠야 되겠다.' 싶은 문구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한나 아렌트가 그 철학자예요. 철학자고 이제 유대인, 독일에서 제가 태어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분이 사실 유명해진 이유는 우리가 이제 전범 재판이라고 하잖아요.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분들 이 재판을 이렇게 하는데,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히만이 히틀러의 이제 오른팔 중에 한 명으로 그 진짜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이렇게 받는데, 그 재판 과정을 쭉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 사람이 최후 진술을 하잖아요, 우리가 변론할 때. 마지막 뭐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러면서 뭐 "저는 뭐 어쩌고 저쩌고 했고."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이 기록상에 많이 남아 있지 않나요? 그죠? 어떤 뭐 12.12 사태 때라든지 뭐 그런 것들 여러분도 한번 보시다 보면은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약간 일반적인 사람과 생각이 다르다. 뭐 같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본에 보면은 칼기를 추락시킨 어떤 기장이 있는데, 칼기가 아니고 일본의 자익이 제2의 추락시킨 기장이 있는데, 그 기장이 그 뭐 이제 이상기를 씌워 가지고 그 블랙박스에 남아 있는 말 들어보면 '이 사람 미쳤구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실제 이 한나 아렌트가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 보면서 최후 진술을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악마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여기서 이제 어떤 깨달음을 딱 얻죠. 그게 악의 평범성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어떤 지위가 사람을 만드는구나. 어떤 조직 구조라든지 계층 구조,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의 양심조차 말살시키고 평범한 사람조차 악으로 만드는 거는 그 사람의 내재되어 있던 어떤 본능적인 속성이 아니고 이 구조가 그렇다.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깨달음을 수험생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수험의 생활이 너무나 잔인한 정글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시촌에 얼마 안 있어서 한 3 개월 정도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노량진 가서 촬영을 한번 했거든요. 우리 그 먹을 텐데라 그래 가지고 성시경 우리 씨의 그 먹을 텐데를 이제 약간 다르게 해서 붙을 텐데 먹을 텐데가 아니라 그거 해서 그걸 이제 찍었는데, 노량진 가니까 제가 막 가슴이 막 먹먹해지는 거예요. 막 답답해지고 막.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확실히 여기 노량진 와서 촬영을 하니까 기분이 되게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려는데, 거기 그 주인장 분께서 이렇게 저를 보고 계셔 가지고 말을 못 했는데,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공부하면요, 그런 환경 속에서 공부하면 내 삶이 좀 팍팍해집니다. 내가 뭔가 평소에 내 인간성을 잃을 수밖에. 그래서 '야, 나는 이게 되게 뭔가 내가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나는 왜 이렇게 좀 다운되는 사람이지? 왜 이렇게 힘을 못 내지? 나라는 사람은 왜 이렇지?'라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환경 상황들이 노량진이 안 좋다는 뜻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간에 그런 분위기나 환경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나를 좀 낮게 볼 수밖에 없다. 원래 나의 인간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마늘을 먹는 그 곰처럼 그런 느낌처럼 살고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삶을 이렇게 힘들고 비참하게 느끼실 필요 없어. 어차피 여러분들은 터널을 지나서 밝은 빛을 향해 지금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라는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 악의 평범성이라기보다는 우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험의 어떤 잔인함도 '이 상황이 나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악의 평범성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제 벌거벗은 원숭이 속에서 출발해서 머리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깔고 이제 하나의 사람으로서 이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래 우리는 자연 속에 우리 호모 사피엔스들은 삶과 죽음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우리가 벌레가 이제 죽고 하루살이를 보면은 빨리 하루 만에 죽고 이러는데, 인간도 사실 수명이라는 게 있고 그 이후에 삶을 이제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 살고 죽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이걸 특히 우리 이기적 유전자 같은 경우는 1976 년에 책이 나왔잖아요. 이 이기적 유전자에서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이게 세계적인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뭔가 사람이 이게 경쟁에 내몰리고 뭔가 나의 좋은 유전자를 후대에 남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냉혹하게 좀 세상의 패러다임을 좀 바꾼 느낌이 없진 않아요. 사실 이기적 유전자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유전자는 이기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유전자가 한 선택의 결과들이, 그러니까 생존에 유리한 어떤 개체 DNA들을 가진 것들이 다른 그렇지 못한 DNA들을 배척하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인다. 라는 거지, 실제 유전자는 이기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유전자는 그냥 뭐 생존을 위해 이렇게. 근데 너무 드라이하고 과학적으로 적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나서
충격을 좀 받은 거죠. '와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또는 죽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가?'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가 살아나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느낌들이 좀 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한나 아렌트 같은 경우는 "냉혹한 사멸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수험 생활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하진 않지만은 그 이제 한편으로 한나 아렌트가 우리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제 그 종교 철학자가 있어요. 이분을 또 신학을 공부를 했던 분인데 무슨 말을 했냐면은 "우리는 시작하기 위해 태어난다."라는 그 말을 그분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 탄생성이라 부르는데 네이털리티라 그러는데 저는 수험생은 이 말을 조금 기억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무엇을 시작하기 위해서 도대체 태어난 건가?' 그쵸. 죽기 위해 사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공부하다 보면 막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내가 이거 왜 하는 거지?' 그리고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죠. '과연 내가 성적을 잘 받아서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원하는 삶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회의감도 든다고요. 저한테 어떤 얘기도 있냐면은 변호사님 요즘에 특히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면직률도 높고 그러니까 스스로 퇴직하는 율도 좀 높고 그런데 "변호사님 이거 준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어떤 분이 이렇게도 물어보시더라고요. 회계사 준비하시고 이런 분들이 "과연 회계사가 되면은 돈 잘 벌고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또는 변호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변호사님 변호사가 옛날 같지 않은데 과연 변호사는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 삶이라는 거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얻고자 하는 직업은 사실 그 직업이 갖고 있는 평균적인 수준을 못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쪼끔 가치를 가져야 되는가? 저는 여기서 어떤 진정한 생명성, 수험생으로서의 또는 뭐 직장인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어떤 도전으로서 도전이 내 삶에 어떤 가치를 갖는지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한나 아렌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유전자로 적으로 봐도 이 난자가 있고 정자가 달려들어 가지고 이렇게 수억 마리인가 있잖아요. 그중에 한 마리의 정자가 꼬리를 떼면서 이제 핵이 들어가서 이제 이 우리가 만들어진 건데 그 확률도 굉장히 기적적이지만 우리가 원래는 어떤 벌거벗은 원숭이랑 똑같은 사람들인데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깔고 그다음 우리는 또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여러분들 이제 수험생으로서 공부하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자기 계발하거나 직장인분들 중에도 공부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도 굉장히 친한 분이 지금 뭐 이제 그냥 원래 자기 삶과는 관계가 없는데 진짜 지적인 활동으로 공부하시는 분이 있는데 막 요즘에 "너무 힘들다. 죽을 맛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죠?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기적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하면 너무 힘들어요. 공부해서 허리가 좋아졌다든지 눈이 좋아졌다든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건강 다 상합니다 공부하면은. 엉덩이도 안 좋아지고. 뭐 "공부가 쉬웠어."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떤 쪼금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거기에 진정으로 몰두하고 우리 어떤 면을 희생시키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동물로서는 하지 않을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한나 아렌트가 했던 얘기는 이런 겁니다. 한나 아렌트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중간적인 영역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하고 소통하고 우리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파시즘이라든지 나치를 막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그냥 나는 단체에 복속하고 자유보다는 어떻게 회피하고 싶은 욕망을 내가 벗어나면서 인간으로서의 조건이라는 건 이런 거 아니야. 남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따뜻함을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수험생도 이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평소라면 하지 않을 것들을 나의 어떤 미래의 발전 사실 이런 것도 있죠. "변호사님 저는 썩 발전하려고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주변에서 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자체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선택을 하거든요. "공부 안 할 거야."라든지 아니면 "게임할 거야."라든지 뭐 다른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현재 공부하고 계신 거는 어떤 의미로든 간에 그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는 나의 한 단계 발전, 도전, 적어도 도전. 그 성취를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이 자체가 저는 엄청난 기적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닌데 변호사님 제가 치는 시험은 생각보다 보잘것없어요. 저는 시험 돼 봐야 내지는 자격증 따 봐야 또는 이 공부 해 봐야 뭐 이거 별거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현재 지금 걷고 계신 그 길이 여러 이윤규로 한번 해 볼게요. 이윤규라는 사람의 인간사에서는 하나의 기적을 쓰고 있는 창조하고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내 역사에 전환점을 여러분들이 좀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될까? 저는 쪼끔 어떤 면에서는 좀 경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야 나라는 사람이 진짜 내 인생에 정말 가치가 있는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 가치가 있다는 게 막 지금부터 막 거룩하게 생각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네. 내가 뭔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선택을 했구나.'라는 걸 한 번은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우리 삶을 생각보다 되게 안 사랑합니다. 우리 삶을 되게 많이 놔요. 그리고
되게 별거 아닌 걸로 치부를 해요.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말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텐데 내가 내 삶을 그냥 막대하는 거는 막 무방비로 방치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머릿속엔 두 개의 자아가 있어요. 하나는 "공부하지 마. 본능대로 살아. 오늘 공부 피곤하지? 성적 못 받았지? 친구한테 연락해. 술 마시러 나가." 이런 자아도 하나 있고, 다른 자아는 "그래도 버텨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아니야. 그래도 내 삶은 가치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 자꾸 이걸 놔요. 그리고 남이 나한테 그런 얘기하는 것조차 이제 허용을 해 버려요. 내 삶에서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한 단계 도약을 이뤄내고 내 진짜 잠재력을 깨우려면요, 허용하지 않는 게 명확해야 돼요. 남이 나한테 이런 말 한다 이러면 바로 절교하고 '이 사람 영원히 안 보겠다.' 이 정도의 어떤 나의 그거는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면을 내 스스로에게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이따위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현재 하고 있는 도전, 그 도전 끝에 있는 성취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거를 가치를 떨어뜨리고 낮추고 "별거 아니야."라고 하는 말들 허용하지 마세요. 그런 말 들 때마다 내 머리에 한 대 콱 쥐어 박으세요.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어. 이윤규라는 사람의 어떤 인생사에서, 인간사에서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이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는 어떤 그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 그 벼룩 갖고 시험한 거 알고 계시나요? 그 벼룩을 가지고 학습된 무기력이라 그래 가지고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벼룩들 이리 벼룩 일로 와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벼룩들이 왔어요. 이렇게 밥도 주니까 벼룩들이 기분이 좋아 가지고 멍청하게 그래 가지고 콩콩 뛴 거예요 이렇게. "한번 뛰어 볼래?" 했더니 이제 뛰죠. 근데 그 유리천장에 머리를 콱 쳐 박더니 진짜 아프다. 그래서 "한 번 더 뛰어 볼래?" 했는데 또 뛰었는데 머리를 또 쳐 박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씨 마틴 셀리그만 이거 완전 사기꾼이네.' 이러면서 이제 '다음부터는 내가 그 높이까지 안 뛰어야지.'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론을 지적을 당하니까 마틴 셀리그만이 실험을 바꿨어요. "야 무기력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긍정적인 것도 학습할 수 있다고 한번 바꿔 보자." 이렇게 이제 해 가지고 학습된 낙관이라는 책을 냈거든요. 근데 이 책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세계관을 바꾸고 잠재의식을 깨우고 한 단계 도약하려면 "언어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언어를 바꿔야 된다." 내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선행 효과라는 걸로도 한번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점화 효과, 프라이밍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그 여러분이 쓰는 말, 여러분이 나의 인간으로서 한 명의 개인사를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내 삶을, 내 도전을 기적으로 대하는 사람과 그저 아무렇지 않은 걸로 대하는 사람, 그냥 남도 하니까 나도 하는 거야. '아 이 시험도 못하면 나는 병신 아니야? 쓰레기 아니야?' 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제가 그래서 지도하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철학자처럼 지도하진 않아요. 뭐 여러분 삶이 기적이고 그런 것들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이런 생물학적 욕구를 뛰어넘어서 한 단계 도약을 이뤄내고 있는데, 앙리베르그소 이거를 그 진화 어떤 뭐라 그래 생명의 도약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생명의 도약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사를 바꾸려고 그래서 도전하고 있는데, 그거를 폄하하고 가치를 떨어뜨리고 남한테도 허용해서 안 되는 말을 나한테 허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붙여 놓으세요. 나의 도전 자체가 기적이다 좀 앞에다 써 놓으세요 이게. 내가 기분 좋은 말을 듣고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진짜 뭔가 이 하나만은 나는 딱 각인하면서 살겠어. 그 좋은 말들 있잖아요. 저도 수험생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포스트잇에 제가 진짜로 인상적인 말 있잖아요. 너무 내 삶에 이렇게 딱 각인시키고 싶은 말. 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문구가 제 머릿속으로 흘러들어와 가지고 진짜 이렇게 각인 머리에 이렇게 뇌에 팍팍팍팍 박힌다는 느낌으로 살았어요 제가. 옛날에 제가 고3 때 들었던 언어 영어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니들 이거 들으니까 기억 잘 안 나지. 지금부터 뇌에 이게 들어와서 각인되는 느낌을 가져봐야 되는데." 사실은 기억은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속았어요. 각인 안 되는데 대신에 그 말 자체는 너무 각인이 되고 제가 뭐라도 써 놨던 말은 그래도 단어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딴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내 도전, 내 삶 자체가 지금 너무나 큰 기적이다. 나는 이 기적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믿고 여러분의 도전을 지지하고 서포트하고 자꾸 여러분한테 힘을 줘야 됩니다. 제가 이런 유튜브 이런 거 왜 하겠어요? 사실은 그 도전과 어떤 지지의 상황들이 너무나 외롭고 힘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에리 프롬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유라는 거는 격렬한 고통과 통렬한 외로움을 동반한다. 그 외로움을 저는 덜어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나가시고 여러분이 그런 주체가 되고 책임감을 갖고 있죠. 근데 그 속에서 진짜 너무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스터디하시고 막 남 만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 스터디가 변질돼 가지고 이제 연애하러 그러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외로울 때마다 하여튼 제가 라이브를 하거나 영상들이 있고 하니까 제가 어떤 때는 쪼끔 뭐 따끔한 말을 드릴 수도 있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보다 같은 길을 먼저 간 사람이고 빨리 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들께 많이 공감이 되고 진짜 아까도 제가 노량진 말씀드리고 했지만은 저희 집 바로 앞이거든요.
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 먹먹해지고 오늘 진짜 여기 계신 분들 제가 한 1 시간 동안 모집해서 '술 다 사 드리고 싶다.' 생각도 들고 막 그래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죠. 술 마시면 공부 못 하니까. 그런 생각이 아직까지 들고 막 그래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 길을 혼자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수험생분들 말씀드리지만 직장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참 인생이 좀 팍팍하고 그래요. 근데 그럴 때 나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고 쪼금 더 나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오늘의 어딘 기적이라는 말이 아닌가. 내 삶도 내가 태어남도 그리고 내가 현재 이런 선택을 함도 '한 단계 발전하고 도전하는 것도 하나의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그래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논리적인 말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참 한나 아렌트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야 이 기적이란 말이 너무 좋다 진짜. 꼭 이 전달드리고 싶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하고 맛있는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